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난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안 대표의 호남 행보인데요. 앞서 안 대표는 전남 무안과 목포 등을 찾아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호남의 민심을 타진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호남 방문 마지막인 11일 안철수 대표가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열린 세미나실 밖에서는 통합 찬반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찬반 양측의 격렬한 고성에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로 대체했습니다.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큰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사라지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애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러한 모습으로 노력하다 보면 전북도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합, 합심, 노력하면은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KLN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의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2023년까지 취항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도시와 중국,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까지 열리게 돼 21세기 환항해권 시대 선도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입체적인 광역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은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일원에 공항 터미널과 계류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서산공항의 장내 항공 수요는 2023년 기준 약 37만 명으로 예측됐으며 2053년에는 58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중 주차로 인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차주 연락처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적 있으셨죠? 군산시 의회 한경봉 의원은 시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시는 소유주 연락 전화번호 알림판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차주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주 정차 시 연락처가 없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군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부착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차 남바에 그 유리창에 남바를 기재해 놓으면 아무래도 피상 연락하기가 좋잖아요. 그 차 때문에 차량이 못 움직인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에 군산시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신규 차량 등록증을 교부할 때 차량 소유주 연락처 알림판을 같이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일반 운영비로 제작, 배포한 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알림판을 제작할 때 시의 캐치프레이즈나 시정 홍보 문구 등을 새기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2011년부터 이러닝 학습자들의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해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이러닝 학습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 2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김익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과 직원 10여 명은 오늘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학습 마일리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201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 635만 5천 원을 소외계층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 LF 스퀘어몰 조성을 위한 LF 네트워크스의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어 개발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직영관광지 내의 호텔과 상가, 휴양시설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숙박시설과 종합쇼핑몰, 노천 스파 등을 오는 2020년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옥상을 연결하여 조성되는 옥상가든 산책로와 상업시설 지구 내 운행되는 트램은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하려는 최근의 세태입니다.
낮은 소득에 주거지 마련은 어렵고 육아는 꿈도 못 꾼다는 반응인데요. 지난 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이 같은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래 가지고 살겠냐 정책 장터라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저출산 대응 과제 10개를 선별했습니다. 또 1년 동안 진행한 과제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저출산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8일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남도 자치분권 자문단 위원인 안권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안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와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경남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분권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남 고성군에 2020년까지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년층 전용 아파트 공공실버주택 100세대가 들어섭니다. 경남에서는 최초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년 8월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건설되는 실버주택은 고령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비상안전 유도 등을 설치해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2층과 3층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고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31일까지 영화 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59곳을 비롯해 교회, 성당 등 총 113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중점 점검 사항은 피난 동선의 적정성 여부와 피난 통로 주변 장애물 적치 상태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와 조치 명령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사직 종합운동장 조각광장 인근 연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바로 부산 청년 푸드트럭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민들이 더욱 잘 인지하고 청년 창업자 대표들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로 한무복가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한무복가 브랜드를 푸드트럭 외관뿐 아니라 홍보 영상과 푸드트럭 가이드북 제작 등에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부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눈 내리는 월요일 저녁인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